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프로님. 예. 지금 저희는 우주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이렇게 재밌게 또 해봤네요. 연료가 떨어져가지고요. 지구에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하는 뭐 주제랑 좀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이 위기를 지구와의 교신을 통해서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지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니까 합니다. 이게 뭐 제가 빅데이터를 이렇게 쳐보면은 참 위기 커뮤니케이션, 위기 소통 막 이래 요즘 참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업이 됐든 정부가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개인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정말 많은 그 위기 소통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저도 준비했고 전략적으로 또 얘기해 주실 거죠, 선생님? 아 그럼요. 제가 그게 먹고 사는 건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해봅시다. 네,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슈의 이제 확장성은 또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뭐 이슈는 이제 늘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이 이슈들이 이제 리스크로 발전됐을 때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그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뭐랄까 연구자마다 뭐 누구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우리가 위기라고 그러면 영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셨어요? 위기라고 해가지고 언젠가 뭐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네, CRISIS. 그렇죠. 네, 전형적인 이게 뭐 주입식 교육의 폐인데 이게 보면은 위기라 그랬을 때 두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이게 하나는 크라이시스, 그다음에 하나는 리스크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뭐 연구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크라이시스라 그러면 이제 일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네. 이미 벌어져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위기 커뮤니케이션 막 그러는데 어찌 보면 이제 뭐 재난 뭐 이런 것 좀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벌어졌다 이런 거를 이제 크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하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일어난 건 일어난 거고 네. 혹은 뭐 일어나기 전에 이게 어떤 거냐면 리스크라는 게 어원상으로 따져보면 최소화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뭔가 용기 내어 도전하다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난리가 터졌어. 근데 난리가 터졌으면 그걸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터진 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어쨌든 최소화하고 피해 최소화하거나 혹은 터지기 전에 뭔가 이렇게 막거나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소위 말해서 이제 위기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것은 정확히 따지면 영어로 이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차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위기 관리와 그런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초심자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근데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저도 뭐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 했을 때 이런 겁니다. 이게 조금 뭐 집중해 주시면 리스크가 이제 뭔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이제 생각해보면 뭐 간단한 거긴 한데 위기라 그랬을 때 그 위기와 관련된 걸 해결하거나 혹은 그 위기를 뭔가 증폭시키는 변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겠죠.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가운데 뭔가 코로나라는 거를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코로나를 한번 이렇게 그 위치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코로나를 뭔가와 관련된 상황을 뭔가 더 안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코로나라는 상황을 조금 더 좋게 만들거나 그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변수를 결정짓는 요인이 얼마나 많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법도 있죠. 그다음에 정책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병원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여기 2%나 뭐 저 같은 사람들의 어떤 개인의 역할도 있을 수가 있고, 방송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이제 그게 아울러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느냐. 그러면은 이게 뭐 코로나와 관련돼서 뭔가 피해가 줄어서 우리나라가 무슨 뭐 1등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나빠질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틀어서 이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이걸 다 다루는 건 아니고. 근데 거기서 리스크 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을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 치면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거나 혹은 그래도 피해 최소화해서 조금 다른 국가보다 좋게 만드는 것들 요인이 너무나 많은데 이 요인 중에 하나가 소통이다. 이 요인 중에 하나가 소통이고 그 소통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뭐 언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잖아요. 언론이나 무슨 뭐 혹은 뭐 다른 미디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사람끼리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소통 요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위기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평소의 커뮤니케이션과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기 관리의 출발은 뭔 것 같으세요? 위기 관리의 출발? 위기 관리의 출발은 대응, 뭐 그런 대응 거. 매뉴얼 같은 게 그렇죠,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당연히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교과서도 저도 찾아보다가 조금 놀란 거 뭐였냐면 위기 관리 혹은 뭐 위기 소통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출발은 뭐냐면 이게 위기임을 인정하는 거래요. 이게 위기임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위기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뭔가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난리 터졌을 때 딱 이때부터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해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기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다른 영역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영역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소통도 마찬가지다. 아, 지금 이게 위기다. 그럼 이거는 평소의 커뮤니케이션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 위기 커뮤니케이션, 위기 소통 어떤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ABC 뭔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려면 뭐 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조금 더 뭐랄까 평소에 비해서는 치밀하게 해야 되겠죠. 그 결과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상황을 벌일게요. 아니면 이 한마디 한마디가 뭐로 또 이렇게 뭐 좋게 뭔가 만들어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인정을 해야 그 매뉴얼도 발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뭔가 개혁 뭐 이런 거 한다 그랬을 때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개혁은 좋은데 나 빼고 해. 이게 이런 거죠. 이게 모든 개혁은 사실 그렇게 해서 개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전쟁보다 더 힘든 게 개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건물 같은 거 보면 리모델링이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신축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뭔가 이렇게 난리가 터졌어. 그럼 그걸 딱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 측면에서 보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다들 말은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인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사실 뭐 엄마한테 혼나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잘못은 위기라는 게 그럼요. 잘못은 아니지만 인정하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꿇어 앉으면 되는데 또 안 꿇어 앉고 뭐 계기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아무튼 뭐 하는데 오늘 그래서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짚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 뭔가요? 예, 원래 저희가 위기에 대해서 막 다른 거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빅데이터 돌려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래요? 드론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제 발언해주신 요 멘트, 요게 가장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안 짚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저도 뭐 정치와 관련돼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보면 저도 빅데이터 이렇게 뭐 그 직업상 거의 매일 이렇게 한번 뒤져보는데 우리나라 위기 뭐 이렇게 해보니까 막 이런 것들 전쟁 막 이런 것들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대한 그 전 세계에서 뭔가 유일한 뭐랄까 분단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위기 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조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문제다 싶어서 오늘 한번 요거 살짝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상시 위기이긴 하죠. 상시 위기이긴 한데 일단 그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위기 커뮤니케이션 또 중요한 게 내 말,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 그 다음에 이 파급력,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과 관련돼서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고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하면은 왜곡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아까 제가 이제 위기 관리에서 혹은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한 게 굉장히 촘촘하게 치밀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보면 조금 위험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나가는 이런. 그렇죠. 이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게 이분이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제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은 뭐 사석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전쟁 뭐 어때? 그러면서 우리가 뭐 예전에 어떤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게 무슨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따지면 뭐 우리가 뭐 북한의 몇 배입니까? 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업으로 하는 사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나면 뭐 어떤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뭐 한국이 어느 정도 강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도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뭐 이런 타석에서 할 수 있다거나 막 그런데 대통령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 서민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보원이 대통령이다?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10배, 100배, 1000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누군가 참모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 입에서 만약에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면 이게 이제 외신에도 보도가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외국인 친구 2명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2명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전쟁 나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냥 일반인들이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언론에서 잠깐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평화에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저런 말이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니 뭐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요번에 드론과 관련돼서 너무 이렇게 속을 썩었으니까 그쵸. 이러이러한 데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전쟁 얘기를 저 단어를 쓰는 순간 저를 포함한 상당수의 우리 국민들은 외국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 혹은 친지들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괜히 걱정을 오, 그럼요. 시키죠. 저희.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전화를 받게 되면 일단은 우리는 약간 비슷한 공황에 빠지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부에서 뭐 저 말이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장 학교를 안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전혀 사실은 뭐 이렇게 일상엔 지장이 없을 일상에 수도 지장 있죠. 없죠.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뭔가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바깥에서 막 외신들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보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이미 난리 났다. 왜? 이유는 뭐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탑 정점에 있는 분이 저 용어를 썼다. 그리고 심지어 우월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 이렇게 옆에 있는 참모들이 그것과 관련돼서 막 옹호 발언도 했다. 그러면 이거 되게 위험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잠깐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위기 소통은 평소보다 100배는 더 치밀해야 한다. 그리고 참모들도 정신 똑바로 하고 이 발언이 도대체 어떠한 파장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도 사실은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위기 관리와 관련돼서는 정말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그 후폭풍 뭐 그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피커의 위치도 그러요. 중요한 그게 거고. 위기컴의 기본이거든요. 저희도 촬영하던 도중에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소방점검이 나왔어요. 소방점검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 위기는 뭐 사실 언제 어디서 이렇게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좀 썰렁하게 끝난 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웃기게 저희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 항상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유프로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통 감수성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서도 공부하셨고 한국과 또 미국의 소통 감수성은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을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형 위기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위기 소통이라 그러면 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이제 외국 교과서 참 많아요. 우리도 뭐 사실 뭐 많긴 합니다만은 저도 뭐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막 그랬을 때 수업 듣고 막 그랬던 거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원칙 같은 거는 이제 뭐 좀 뭐랄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은 한국형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위기라 그랬을 때 그냥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야. 뭐 영어로 이렇게 뭐 그냥 다 또 월드와이드 뭐 위아더 월드 뭐 이런 겁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걸 위기라고 생각하고 혹은 그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빡치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해놓으면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강의하거나 막 이럴 때 이게 PR이나 홍보나 위기소통이나 이런 게 결국은 인문학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 결국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이 결국은 사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유심히 하지 않으면 사실은 소통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은 그 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국형 위기소통이다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그 이프로님 혹시 뭐 한국 사람은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진짜 빡친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또 예. 그리고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예절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거 다 떠나서 이게 외국에서도 뭐 그런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만 막 이런 거 따지면은 막 나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프로님도 저한테 막 유프로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이제 뭐 교수님 뭐 이러는데 갑자기 또 유프로 하려니까 또 미안하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서양이거나 미국이면 뭔 인사야 미스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거나 뭐 이렇게 헤이 현재 이러면 그냥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한국인에게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 조사를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소통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사실 그런 거 한 10개만 잡아도 아까 제가 이제 빡친다는 걸 뭐 그런 용어를 썼는데 한국인이 진짜 화날 때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도 한국인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그거 잘못하면 위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본과 관련된 얘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건지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에는 이겨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처음 막 이렇게 월드컵 나가고 막 그랬을 때 막 일본이랑 하고 그러면은 뭐 일본한테 지면 뭐 현해탄에 빠져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 사실 일본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8강을 걱정하고. 그러니까 요번에도 뭐 여실히 이게 참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그쵸. 그동안도 그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우리 역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과 관련돼서는 이건 굉장히 뭔가 센서티브하지 않게 하면은 이거는 별 그게 없이도 그냥 순간적으로 1초 만에 빡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그다음에 선거 관련돼서. 그렇죠? 그다음에 거짓말과 관련돼서. 그다음에 무슨 뭐 마약 뭐 아무튼 이런 거. 그렇죠? 이거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군대. 그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이게 굉장히 한국인에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 차원이 아니라 하여튼 좀 조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외국 교과서 그다음에 외국 상황 뭐 이런 것들 뭐 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 했대. 아까 제가 이제 위기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은 디테일 그다음에 뭔가 사람 마음 그다음에 이거 신경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위기가 벌어지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사실 많이 당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 가만히 어떻게 해야 생각해 보면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위기 소통에서 소통이 왜 치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이런저런 거 잘 안 건드리거나 혹은 막 이렇게 좀 세밀하게 해야 된다 뭐 이게 뭐냐면 위기가 터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화나고 무섭고 당황하고 그다음에 뭐 영어로 따지면 vulnerable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좀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면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는 거. 코로나 때 우리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많이 퍼졌잖아요. 인포데믹이 너무 심했죠. 그렇죠. 근데 그거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위기가 터졌으니까 사람들은 평소 때랑 다르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평소 때면 전혀 막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데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먹고 이불 헹군다든지. 맞아요. 소금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소독이 된다. 된다든지.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코로나 무슨 뭐 그 뭐야 똥으로 뭐 어떻게 된다 그래가지고 지어내신 사람들 건 아니죠, 이건. 그리고 막 그 공중 화장실에서 그 뭐 이렇게 못 가가지고 사람들 변비 걸린다 그러고 막 이 별 근데 평소 때 같으면 우리 그런 거 믿지도 않아요. 그쵸. 그리고 요구르트 하나 먹으면 코로나가 났는데 아니 그럼 뭐 1,300원짜리 코로나 이렇게 하면 그날 보니까 우리 집에도 보니까 코로나래 그 요구르트 10병 사다 놨더만 엄마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소금물로 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평소 때 안 그래요. 평소 때 우리 엄마 뭐 2% 어머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터지니까 그래서 한국형 위기 소통이라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사람들이 위기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뭔가 좀 약하다,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약한 곳에서 사람들한테 안 건드려야 될 것들이 뭔가. 우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조금 힘든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형 위기 소통이라 했을 때 웬 진짜 뜬금없는 얘기하라고 했을 때 그런 겁니다. 위기 소통, 위기 커뮤니케이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떤지를 좀 이게 보면 역지사지잖아요. 그거를 먼저 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 그런 얘기들을 처음에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스핀 닥터라는 거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는데 준비를 하느라 되게 저에겐 위기였습니다. 이 스핀 닥터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위기 커뮤니케이션, 위기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핀 닥터링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연구자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위기는 상시예요. 최근에 뭐 생각해 보면 뭐 위기라고 그랬을 때 누구 하나한테만 뭐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터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위기라고 그랬을 때 정치인한테 터질 수 있고 아니면 그 나라 혹은 그 당, 정당 있죠. 정당한테 터질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기업, 오너리스크 뭐 연예인 뭐 누구한테든지 뭐 위기 카페 아니면 사장님. 개인 그럼요. 누구한테나 위기가 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가 터진 걸 상수로 인정하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스핀 닥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핀 닥터는 이제 뭐 그 사전을 찾아보면 뭐 이게 똑바로 뭐 정확하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는 건 별로 없어요. 뭐 위기 관리자, 뭐 위기 커뮤니케이션 관리자 뭐 이렇게 하는데 스핀 닥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약간 이렇게 스핀이란 건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돌리는 거라서
위기가 뭔가 터졌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정당이라고 쳐봅시다. 정당에 위기가 없을 수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태원 참사 관련 얘기하면서도 이 당 저당 뭐 저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곳에서 다 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뭐 사안이 우리한테 뭐 공격 혹은 뭐 불리하게 뭔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잽싸게 누군가가 스피닝 해가지고 다시 받아칠 수 있는 기술 이게 위기 소통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는 상수고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이걸 받아쳐서 다시 대중에게 뭐랄까 호이미지를 네. 혹은 줄 수밖에 없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시켜서 이걸 다시 스피닝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치고 받아버리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 제 느낌에는 참 한국의 정당에 이런 분들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약간 선수,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공격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을 해서 대중에게 어찌 보면은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타까운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이 됐든 뭐 우리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게 이제 소통 담당자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소통 담당자를 대부분 누가 하냐면 이제 언론계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분들이 하고 막 그러는데 약간 뭐랄까 물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분들이 스핀 닥터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 대변인이라든가 무슨 소통 담당이라든가 뭐 정당에서 누구 이렇게 담당하고 그러는데 언론에서 뭔가 이렇게 그 잔뼈가 굵으신 분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약간 상위 개념 이걸랑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랄까 PR 담당자가 있다. 그럼 PR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게 사실은 언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보다 언론보다 어찌 보면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러이러한 공격을 받았어,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걸 스피닝해서 다시 돌아쳤을 때 이게 우리한테 올 때는 뭔가 공격 포인트였는데 이게 아주 적절한 수비 포인트로 전환이 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받아치는 기술 뭐 이런 건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하다는 게 이 프로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정치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네. 여론조사가 일주일에 몇 건 정도 막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뉴스만 보더라도 한 10몇 건은 나오니까 그렇죠. 감히 추측해보지만 50건 정도는 이게 되죠. 거의 뭐 알려진 것만 해도 몇 천 꽤 있고 그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것만 해서도 이게 꽤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이제 뭐 중앙 여론 심의위원회 거기 이제 가면은 전부 다 진행되는 어떤 그런 조사들 공식적인 조사들은 다 있기 마련인데 이게 우리나라 구조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상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와 관련된 그 섹터에서는 여론조사에서 포인트를 쌓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게임이 더 쉽긴 한 거예요. 서로 막 공격하고 물고 뜯고 막 이러다가 요거 이슈가 생겼을 때 요거를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여론조사에서 대답하는 그 대중에게 뭔가 어떻게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를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스핀 닥터예요. 공격 받았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사실 대중에게 이렇게 또 툭 이렇게 옮겨버리면 대중은 그거를 받아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약간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여. 그러면은 여론조사에서 또 이렇게 포인트를 얻거든요. 그걸 기가 막히게 하면 사실은 상대당에서는 열받아 죽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정말 신념으로는 맞아. 명분으로는 맞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포인트를 잃어. 그러면 생각해 보면 당신 집단에는 스핀 닥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위기가 그렇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예전에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유명한 연예인 두 사람이 일본과 관련돼서 조금 사고를 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그 우길기 있잖아요. 예. 그게 무슨 이렇게 그 열쇠고리 같은 거를 아마 가방에다가 달아놨던 걸로 제가 기억했던. 네. 아무튼 모 연예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안중근 사진인가를 네. 못 알아본 경우가 있었어요.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어떤 아이돌 그룹이 인물 맞추는 느낌.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비슷한 시기인가 뭐 그거는 조금 뭐 기억이 좀 아리까리한데 아이고 아리까리 죄송합니다. 아무튼 애매한데 그 두 사람의 스핀 닥터링이 달랐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난리는 터졌어요. 네. 위기 관리잖아요. 네. 위기 소통이에요. 그러면 난리는 터졌어. 그런데 이 두 연예인 아마 그 소속사일 거예요. 소속사의 반응이 분명히 달랐고 그 다음에 후폭풍도 달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그 우길기 관련해서 여기 이제 그 이제 열쇠고리 그 친구는 아마 그냥 꿇어 앉아서 울어버렸어요. 많이 울고 막 그랬던 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한국 사람한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울었어. 잘못했다. 해가지고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한국에 온 적도 별로 없고 막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 근데 한쪽은 뭐라 그러냐면 그 뭐랄까 너무 바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 인지하지 못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무적의 까방권이 있는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 프로님? 잘 모르겠어요. 모르십니까? 그중 이 세 분은 항상 전통적인 초등학교에 가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초등학교에 가면 동상이 2개가 있으면 동상 하나는 세종대왕이고요. 하나는 이순신입니다. 이 두 분은 까방권이 있어요. 이 두 분을 잘못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누굴까 궁금하잖아요. 네. 교무실로 가시면 됩니다. 교무실이요? 교무실로 가다 보면 복도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안중근 선생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은 초등학교에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정말 영원한 우리의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아이돌에 있는 멤버가 안중근 선생님 사진을 몰랐다?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 댓글에 막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막 이랬는데 그 중에 아이돌 그룹 중에 한 명이 나온 고등학교에 건너편인가 뭐 가까운데 안중근 선생님 기념관이 있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혹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게 후폭풍이 스핀 닥터링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네. 똑같은 비슷한 잘못을 했는데 네. 한 사람은 스핀 닥터링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다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인의 정서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스핀 닥터를 해가지고 여기서 받아들일 만한 건지 네. 아니면 무조건 끌어앉아가지고 정말 나는 잘못했어요 엉엉 꺼이꺼이 해야 되는 건지 네. 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정리하면 스핀 닥터링은 너무나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위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위기 소통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일은 터진다. 항상 일은 터져. 아까 우리 소방 점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프로가 이렇게 어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잘 받아쳤잖아요. 매우 당황했습니다.만 아닌 척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음악 깔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스핀 닥터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소방인데 이뭐 아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좀 난감해졌을 텐데 어쨌든 스핀 닥터링 기억하십시오. 네, 가장 좋은 매뉴얼은 조직 DNA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도 매뉴얼이 없어서 버벅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보면은 항상 무슨 난리가 터지거나 막 그러면 매뉴얼 없어 막 그러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매뉴얼에 대해서 뭐 강의를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한민국에 무슨 난리가 터지거나 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뭐 어떻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CDC, WHO,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난리가 났을 때 뭐 대한민국 정부 막 전부 다 무슨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매뉴얼이 없었을까? 글쎄요.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어디 가든 매뉴얼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상시가 훨씬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웬만하면 매뉴얼은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매뉴얼이 없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뉴얼은 다 있어요. 우리 또 그리고 2015년 메르스도 터졌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뉴얼 있을 만한 건 정말 다 있어요. 다 있어. 문제는 뭐냐면 혹시 그런 속담 아주 엄청난 속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UFC에서 나왔는지 퀀트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계획은 완벽하다. 모든 계획은 완벽했다. 그거 타이슨 그 타이슨 아저씨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든 계획은 완벽했다. 처맞기 전까지. 처맞기 전까지. 모든 계획은 완벽합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정찬성 그 예. 좀비 형님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모든 계획은 얼마나 시뮬레이션 하겠어. 내가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살짝 피해가지고 카운터로? 훅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하면 막 이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엄마 얘기하고 뭐 와이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레모니도 준비하고. 세리머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난다. 모든 뭐 이렇게 선수들이 그렇게 하겠죠. 완벽합니다. 처맞기 전까지. 그렇죠. 한 2대 처맞으면 그걸로 그냥 모든 계획은 다 그냥 날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매뉴얼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가끔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제 위기 관리 강의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매뉴얼 있죠. 매뉴얼은 그냥 큰 의미를 두지 마시라. 매뉴얼은 그냥 평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기 소통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훈련해 보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고 이거를 끊임없이 강의도 하고 매뉴얼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뭔가 시뮬레이션이 그런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담당자가 됐다 혹은 뭐 이렇게 어떻게 팀이 됐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한테 소통해야 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상시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처맞으면 그 다음에 그게 조금 DNA에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관리, 위기 소통의 가장 핵심은 DNA에다가 넣는 겁니다. DNA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무슨 이렇게 뭐 난리가 났다 그러면 옛날에는 노란 잠바, 민방위 잠바 입고 나오고 예. 최근에는 이제 색깔이 초록 바뀌었죠. 잠바로 예. 나오고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위기다. 뭔가 조심해야 된다.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사실은 갑자기 뭐 그런 색깔 있는 잠바를 이렇게 입으면 갑자기 뭐 위기가 색깔이랑 비슷한 것 해결되거나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좋은 거, 그게 의미를 갖는 거 그거다. DNA. 우리 위기야. 그러면은 모두가 살짝 변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온오프가 하듯이. 그럼 우리 위기야. 그럼 그때부터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후폭풍 조심해야 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외신이 우리 커버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조직의 모든 위기 소통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의미 없고 매뉴얼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정당, 연예인, 정치인, 국가, 질병청 다 달라. 개인 다 달라. 가게, 삼성, 뭐 오너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케바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참 무책임합니다만은 마지막에 결국은 뭐다? 조직 DNA. 조직 DNA로 결국은 위기 소통은 귀결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짧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는 안락하게 그러네요. 지구에 다시 돌아왔네요. 도착했습니다. 네, 지구와의 교신이 성공을 했고 이 위기를 잘 타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 한마디 해주신다면. 지구에 이렇게 좀 안전하게 왔는데 예. 이게 좀 오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김상욱 박사님이 네. 말씀하신 어떤 지구의 위기 뭐 아무튼 뭐 이런 네. 이제 클립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기후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지구는 위기가 아니래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 지구는 위기가 아니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위기래요. 그렇죠. 그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부터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돼서 이게 어마어마한 소통을 하지 않으면 뭔가 지구가 난리 난다 뭐 그런 말씀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게 막 비행기가 가고 있네요. 자, 위기는 상시 항상 벌어집니다. 왜? 위험 사회니까. 근데 그때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통, 위기 소통이다라는 거를 정말 잊지 마시고 이게 뭐 우리가 통깨라서 얘기하는 거 소통과 관련된 팁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소통이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위험 그다음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